안녕하십니까. 뉴스요 정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약점과 강점을 후딱 알아보죠. 약점부터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대장동 의혹이 중요하죠. 아직까지 직접 연루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 비리에 연루됐다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죠. 아직까지는 모든 돈의 흐름이 이재명으로 가고 있진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아직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형수 욕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도 계속 사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후 사정을 안다면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구나 안다면 큰 리스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퍼져서 전혀 타격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명확한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것은 분명해 보이죠. 확장성을 키워야 하는데 여성과 서울 그리고 2030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2030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죠. 또한 경선 과정에서 충돌한 이낙연 일부 지지자들도 흡수하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당내 세력이 없는 비주류인 것도 민주당 내 민주당 지지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겠습니다. 경험이 대선 주자치고 엄청 적은 편인데 성남시장 2번과 경기도지사 1번, 이것도 성남시장은 초선 때만 임기를 다했어요. 지자체장만 9년 정도 하고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어서 이것이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불륜 같은 가십거리가 있는데 지금 김부선씨 뭐하고 있죠? 이거 잘못 말하면 빵해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강점을 알아보죠. 가장 강력한 게 역시 추진력이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같은 기본 시리즈, 최초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부터 시작했죠.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시키고 이러한 추진력을 국민들이 보게 된 것이죠. 경기도 계곡 정비 역시 모든 계곡 이용자들의 불만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먹기 싫은 10만 원이 넘는 닭백숙을 자릿세 명목으로 먹어야만 했던 것들을 모두 도민과 국민들에게 돌려줬죠. 또한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대유행 때 그 누구도 눈치 보며 신천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상황에 행정력으로 쳐들어가 명단을 들고 나온 추진력, 이러한 추진력들과 함께 시원한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개혁성입니다. 진보 개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딱 맞는 후보로 지지세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강력한 기득권들의 저항이 심했던 이유였기도 하고요. 검증이 완료된 것이 장점입니다. 그나마 새롭게 나온 게 대장동인데 이거 역시 이재명의 비리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미친 듯이 털기 시작했어요.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토론회 발언 한마디나 유세 때 과거형이냐 진행형이냐 뭐 이런 것들로 재판을 가고 결국 무죄를 받게 됐죠. 얼마나 털었냐, 거시기에 전까지 털어내야 했으니까요. 대장동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때 아마 털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장애를 얻고 공장을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대신하고 그 후엔 사법고시까지 합격. 당내엔 세력 하나 없는데 대선 후보까지 가고, 이런 스토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기엔 충분하죠. 그 외에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경북 안동 출신인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 기득권들에게도 배척당할 만큼 개혁적인 성향의 이재명, 호불호도 너무나 극단적인 이재명, 이 모든 것을 돌파할지 못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